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나답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반대로, 사회는 우리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19세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내놓은 아주 명쾌한 해답, 자유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게 아니더라도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보이지 않는 압력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19세기에 미리 던졌던 이 질문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은 여기에 아주 명확한 원칙 하나를 제시했죠. 자, 미리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자유를 위협하는 건 더 이상 어떤 왕이나 독재자처럼 눈에 딱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경고했는데요. 그게 바로 다수의 횡포입니다. 밀은 이걸 다수의 횡포라고 불렀어요. 어떤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바로 그 분위기만으로 개인의 독창성을 짓누르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우리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검열하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영혼까지 길들여버리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다수의 횡포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요? 밀은 아주 복잡한 이론 대신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한 단 하나의 원칙을 해결책으로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위해 원칙, harm principle입니다. 이 원칙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이유, 그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막기 위해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여기 저울이 보여주듯이 핵심은 균형이에요.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타인에게 끼치는 해악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떤 행동이 그냥 나 자신한테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정도로는 국가나 사회가 간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영역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 있고요. 또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속하는 개인 주권의 영역이 있습니다. 밀은 특히 이 개인의 영역, 즉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뭘 믿고 어떤 삶을 살지 설계하는 건 온전히 나만의 자유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위해 원칙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밀은 자유로운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어떤 억압도 받아서는 안 되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입니다.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같은 의견이라도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99.9%가 동의하더라도 그 단 한 명의 다른 목소리를 침묵시킬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밀에게 사상의 자유는 다수결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였던 거죠. 밀은 왜 어떤 의견이든 침묵시키면 안 되는지 아주 확고한 네 가지 이유를 듭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쩌면 침묵시키려는 그 의견이 맞고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설령 우리가 옳다고 해도 반대 의견이랑 치열하게 부딪혀야만 우리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다는 건 진실로 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각의 자유가 첫 번째 기둥이었다면 두 번째 기둥은 그 생각을 바탕으로 나만의 삶을 살아갈 자유, 즉 개성입니다. 밀에게의 자유란 그저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활짝 피어나는 거였거든요. 이 그림 속 황금빛 나무가 바로 밀이 말하는 개성이 넘치는 사회를 상징합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서 전체 숲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모두가 똑같은 관습만 따르는 사회는 저기 저 잿빛 나무들처럼 생명력을 잃고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냥 남들이 정해준 길, 그러니까 관습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건요. 마치 우리가 가진 지각력이나 판단력 같은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밀은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밀이 제시한 자유의 핵심 원칙들입니다. 그런데 150년도 더 지난 이 이야기가 지금 소셜미디어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어쩌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걸까요? 미리 경고했던 그 다수의 횡포는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캔슬 컬처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다른 목소리는 듣지 않는 에코챔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특히 나와 다른 의견을 그냥 틀렸다고 보는 걸 넘어서 아예 해롭다고 규정하고 입을 막으려는 경향 속에서 미래 경고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미리 이뤄낸 가장 위대한 생각의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증명의 책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개인이 나는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왜 제한해야 하는지 그 타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가 기본값이고 규제는 아주 신중한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한 국가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 이것이 미리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을 위축시켜서 위대한 구타를 만들 수는 없다는 미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고 마음껏 피어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리 던진 이 질문은 19세기를 훌쩍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